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인 93.6%를 기록했습니다.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꼬마 빌딩 거래량이 3년 사이 반토막 난 가운데 전체 거래 중 강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서울 외곽지 상가 건물을 여러 동 샀다면 최근에는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더라도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매 지표 하락 속에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물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신규 물건이 늘어나고 기존 물건이 유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 채 붐이 불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가 사실은 이 주택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 꼬마 빌딩에서도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서울 외곽 지역에 조금은 저렴한 상가들을 여러 개 사서 월세를 좀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핵심지에, 그것도 서울의 핵심지에 똘똘한 상가 한 채를 매수해서 그걸 가지고 가겠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걸 선택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 말을 잘 곰곰이 따져보면 그만큼 이 똘똘한 한 채를 따질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부동산, 똘똘한 한 채를 잘 골라내는 안목 키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월요일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활짝 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지만 또 우리는 열심히 한 주를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경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팍스TV 시청자 여러분.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최근 강추위가 굉장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독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한 번 걸리면 기본 일주일 이상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움츠러들거나 몸이 굳어져 있다면 잠깐 조금만 미끄러져도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또 운동도 좀 많이 하셔서 올해 2025년 건강과 안전을 둘 다 잡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최근에 정치권이 많이 불안정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정치권에 혼란이 있어도 나라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산자부에서 기분 좋은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 2025년 수출액 7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거의 확실시 된다. 이는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최빈민국이었지 않습니까? 전쟁도 하고 그런 나라가 정말 5위권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자랑스럽고 특히 제가 원조 X세대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 허리띠 졸라매고 IMF도 다 금을 모으셔서 이렇게 나라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정치권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서울시 공급 부족은 여나 야나 우선시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탄핵당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025년 좀 넓은 마음으로 팍스TV와 함께 하시면서 재밌게 저와 함께 한번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말고도 너무나 걱정거리가 많은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고민은 할 겨력도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관심 안 갖고 뒤에 손 놓고 있다 보면 누군가는 나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처지시지 않도록 저희 방송이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느 지역에 투자해 봐야 하는지, 어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공부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강경훈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 새해 첫 시간으로 우리 강경훈 소장과 함께 주목해봐야 할 투자처 강동구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왜 강동구가 숨어있는 잠룡인지 그 핵심 가치를 3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3가지 가치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가지 가치에 대해서 또 강동구를 한번 들여다 볼 텐데요. 지난주 방송이 제 인생의 사실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랑 이런 방송은 좀 많이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부동산의 개발 업력은 제가 20년 이상 잔뼈가 굉장히 굵습니다. 근데 이제 생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관심도 보이고 또 칭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찐 친구들은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야, 강동구 잠룡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강동구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도 이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90년과 한 2000년대쯤에 강서쪽 그리고 마포나 강서구 이쪽에 멀리 계신 분들은 강동구 하면 천호동, 좀 유흥가나 뭐 텍사스 이런 옛날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용이 아니고 잠용입니다. 이제 승천하는 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그 3가지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 기회를 2025년, 2026년 때 강동을 놓치시면요. 이 꿈틀대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잡을 수 없는 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지난주 내용을 한 2, 3분 정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 5개 권역 그리고 권역 생활권이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5개의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곳을 제가 10군데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용, 성광, 영등포, 동작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최근 서울시에서는 광역으로 동남권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최고 잘 나가는 지역 60%를 가지고 있는 이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동구에서 잠깐 지난 시간 정리해드리자면 구리시가 있겠죠. 그리고 남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끼용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신도시들로 이루어지고 지금 조성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씀드리면요. 토평 2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가 있겠고요. 그리고 왕숙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1, 2, 그리고 진접. 그리고 양정역세권 여기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사 신도시는 조성이 다 끝났죠. 미사 신도시, 그리고 교산 3기 신도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서초, 강남, 송파 앞으로 날아다니는 황금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중심으로 이 세 개의 시에서 이런 새끼용들 21만 가구가 신축이 이루어지거나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는 현재 8호선과 5호선이 들어와 있는데요. 8호선으로는 구리 그리고 의정부까지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뻗어져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은 하남시를 관통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이 이제 4단계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접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동구를 중심으로 보셨을 때 앞에서는 광속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런 같이 연결이 되면서 유기적으로 계속 배후지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지구 세 군데와 또 강동의 최고의 약점이었던 이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물리적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게 9호선으로 완전히 시간적으로 압축이 된다. 그리고 GTX 디노선 그리고 세종시가 있겠죠. 세종시는 고속도로로 강동구랑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요거를 지난 시간을 짧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주변을 봤었고요. 오늘은 강동구의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강동구를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자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개의 업무 단지가 이제 들어오거나 들어왔다. 그리고 교통은 1번 9호선입니다. 9호선이 강동을 핵심적으로 승천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를 만들어 준 게 9호선이고요. 이건 제가 미니 GTX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행 열차가 있기 때문에 미니 GTX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GTX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GTX 디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와 바로 연결이 되는 이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경부고속도로는 지금 안성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3일 날 직접 타봤는데요. 강일할시에서 타자마자 남한산성을 지나면서 남한산을 터널로 지나는데요. 한 5분가량, 7분가량 달렸더니 바로 광주 삼동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21개, 아까 21만의 새끼용들이 있고 광주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인데요. 교육은 서울시에 6개의 외고가 있습니다. 외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상위권에 랭킹하는 한영외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일 학원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은 서울시에 웬만하면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교통은요. 서울시에 웬만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교집합을 있는 거는 웬만하면 찾으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교육까지 좋으려면요. 여기서 요 교집합은 여러분들 찾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동구가 여기까지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자리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강동구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은 이렇게 개통 예정이고요. 요게 종점이고 고덕역이 환승역이 되고요. 한영외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역이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4개 여기 지금 2028년 공사 중인데요. 일자리 자급자족한 강동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는 첨단 업무단지와 강동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강동구 전체를 보셨을 때 업무지구가 어디 들어오게 되냐면 지금 첨단 업무지역은 여기 조성이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여기 강동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요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인 이제 비즈밸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강동구 전체로 봤을 때 과거에 천호와 강동 위주의 5호선 라인이 좀 융성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9호선이 직결로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동은 여기서 찾으셔야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83년도에 완료했던 택지개발지구 요 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까지 보시면 정말로 승천하는 용을 바로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첨단 업무단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첨단 업무단지인데요. 부지 면적은 약 14,000평이 되고요. 고용 효과는 6,700명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한 1,000명 이상 더 늘어났는데요. 유치 업종으로는 IT 엔지니어링 업종이고요. 사업 기간은 2015년 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유명한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가 들어와 있고요. 2018년에는 추가로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추가로 입주해서 이 주위에 요게 이제 리엠파크 요게 3차고요. 여기는 고덕 상일 저층주거 지역. 그래서 이쪽 주변에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 멀리는 하남시 그리고 상일RC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광주나 뭐 멀게는 의정부까지도 지금 인구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25개구 중에 전부 다 인구가 감소를 했지만 강동구만 유일하게 인구가 올라간 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나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구다. 지금 0.7 아닙니까? 출산율이.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강동 일반 산업단지인데요. 부지 면적은 23,000평이고 아까 복합단지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는 200개의 업체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16,000명이 이제 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요. 유치 업종은 건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속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사업은 좀 일찍 시작은 했는데요. 25년 이제 2주와 이주가 이제 완료되면서 착공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일RC입니다. 상일RC고요.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첨단 복합 산업 단지고요. 이쪽 맞은편이 이제 강동 일반 산업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일RC는요 중부고속도로랑도 이어지고 그 외곽순환도로랑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한 10km, 20km, 30km 이내에서 계속 강동구로 이제 유입이 되는 효과를 내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네, 제가 이거는 굉장히 눈치채셨겠지만 첫 화면에 있는 게 요 비즈밸리입니다. 제가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비즈밸리고요. 9호선이 여기 샘터공원역이 들어오게 되고 끝나고 이제 그 2-2 그 김문준 이사가 얘기하는 요 매물 지역이 여기가 그 고덕 2-2 지구인데요. 비즈밸리는 약 7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2개의 산업단지보다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 합친 것보다. 그리고
고용 효과로는 150개의 업체가 3만 8천 명 정도가 고용 창출이 되는데요. 아까 업체 수는 떨어지지만 이 고용 효과는 훨씬 올라갑니다. 이게 이유가 하나하나마다 더 업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복합 쇼핑, 유통 네, 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들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복합 쇼핑,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최초로 들어오는 이케아가 있고요. 또 최근에 JIP가 땅을 샀죠. 네, 이종주거 지역 빌라 땅보다 더 저렴하게 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즈밸리는 지금 그래서 사업 기간은 이제 2026년 정도까지 거의 마무리 질 예정이고요. 웬만한 기업은 지금 거의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밸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비즈밸리 중에 이제 초대형 복합 랜드마크인데요. 네, 아이파크 더 리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아이파크 디 어반으로 분양을 다 끝냈었고 이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제 한강 조망권을 더 강조하고 싶었는지 이름을 더 리버로 바꿨는데요. 대지 면적이 10,000평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비즈밸리의 7분의 1 정도 하는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연면적도 9만 평이 넘는데요. 요거를 여의도 면적으로 따지면 한 12에서 13분의 1 정도 된다. 요 연면적을 펼쳐서 면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 면적에 이 정도 된다.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도 들어가고요. 21층까지 가는데요. 여기는 하이엔드, 최고급 하이엔드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591세대가 네, 지금 들어오게 되고요. 이 밑으로는 이케아가 들어오죠. 이케아, CGV, 이마트까지 네, 여기는 스타필드급의 제가 보기에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케아, 이마트, CGV까지 들어오게 된다. 엄청나게 앞으로 고덕을 이끌고 나갈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만 8천 명에 비해서 업체 수가 좀 그 일반 복합 산업단지보다 좀 적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높은 매출의 기업들이 그 업체 수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드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조단입니다.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하나를 아예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즈밸리는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여기 3조가 넘습니다. R&D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쿠 같은 경우는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출이. 그리고 이 밑에 기업들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5천억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일로 이전을 하면 본사 이전을 하면서 신축을 한다. 그래서 임직원 및 직원들이 아예 싸그리 몽땅 다 일로 그 고덕지구로 다 이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공공청사까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 강동세무서, 지금 길동사거리에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다 신축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고덕 비즈밸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지인을 만나러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지인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봤던 아이파크 더 리버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굉장히 하이엔드 오피스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이케아, 요 조감도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지금 거의 입주 준비를 마치고 4월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3,000명 정도 이케아에서 지금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앞으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또 옆에 블로그 사진 찍었는데 아까 그 매출 높은 몇 천억씩 하는 매출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회사를 하나씩 다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서 일로 다 옮긴다. 그래서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5호선, 8호선, 9호선으로 외부에 다 뻗어져 있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인구의 유입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예,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고층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 베란다에 나와서 예, 여기 비지밸리가 이쪽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라시움입니다. 그라시움이고 여기에 샘터공원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밑으로 예, 송파 쪽으로 가게 되죠. 요 샘터공원역이고요. 여기가 2-2지구인데요. 네, 여기 여러분들 2만 한 3천 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여기 전체 2만 3천 평 그냥 복합 개발로 전체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전체로 성공을 했을 때는 여기 저는 제2의 그라시움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한 2,000세대 이상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세 개의 업무단지를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강동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자, 업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업종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죠.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단지를 합치면요. 무려 400여 개의 업체가 강동 고덕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승천하면 못 잡으십니다. 굉장히 날아가 버린다. 앞쪽으로는 지금 강남 3구와 격차가 지금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대형 복합 유통 쇼핑 시설이 들어오고요. 그 이케아와 또 JYP 여기 문화의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또 6만 명의 고용이 창출이 된다. 이런 걸 보셨을 때 강동 정말 핫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강동도 아직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다음은 교통입니다. 교통인데 강동은 제가 아까 동쪽 끝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리고 강동에 제가 항상 좀 불만이었던 게 5호선과 8호선은 사실 의미가 없다. 물론 5호선으로 중심 업무 지구를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중심 업무 지구를 내가 갈 것 같으면 저쪽 청구나 군자나 그런 데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강동이 물리적 거리로는 강남과 굉장히 가깝고 새벽에 차 타고 가면 한 15분이면 가는데 이 지하철로 가려면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타는 올림픽공원역 여기 그 3단계까지는 지금 한 5, 6년 됐는데요. 제가 강남에서 강남 갈 일이 있을 때 올림픽공원역에서 아침에 요 신논현까지 5정거장에 그냥 끝나는데요. 여기 15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도 타면서도 느끼는 게 너무 신기하다. 한 정거장이 2정거장만 가면 벌써 이 올림픽공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데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9호선이 강남 20분대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강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급행열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니 GTX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20분대에 강남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의도를 35분 내에 30분대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신논현역은 20분대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강동구의 이 4단계 공사가 강동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교통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이 은근히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2개를 만족했는데 교육까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2025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구를 왜 유심히 봐야 하는지 그 핵심 가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도 오늘 다 못 살펴봤네요. 그만큼 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우선 그동안은 좀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던 강동구가 자족 기능을 갖추게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 핵심 가치 첫 번째로 일러드렸고 교통, 9호선의 개통까지도 일러드렸습니다. 나머지 호재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강경훈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많은 기대와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여러분 투자 지역을 선정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디를 좀 유망하게 투자처로 꼽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함께하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요즘 한파가 계속되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그리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꼭 집어서 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방금 이 강동구에 투자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강동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경훈 소장과 함께 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강동구 안에서 그럼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어느 지역에 집중해야 하는지 김문준 이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덕동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입지부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한강변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그 다음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하면 천호동, 명일동,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고덕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강동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강동구 고덕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서울이 이제 외곽 지역이다, 강남권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고덕 그라시움,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아이파크 등 재건축에 성공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신축이고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현재 30평대 기준으로는 20억 정도의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초중고 학군이랑 풍부한 녹지 환경도 가지고 있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층은 물론 은퇴 이후 노년층들까지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그리고 상일동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2028년도 개통 예정인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과 초역세권으로 또 매우 인접해 있고요. 위로는 고덕 비즈밸리가 입주 중에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네. 사실 지금 살기만 좋으면 그래도 투자 가치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잠시 입지 면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보이는 호재들이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덕동의 개발 호재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고덕동의 개발 호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의 연장 개통, 그리고 둘째로는 고덕 토평대교와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최고의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 4단계 고덕 구간이 2018년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종점역인 보흥병원역에서 생태공원 사거리역, 그리고 한영외고역, 그 다음이 고덕역, 그 다음이 샘터공원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이 개통이 되고 나면 고덕에서 강남, 삼성동까지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동 지역과 강남, 여의도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향후 이 지역 임대나 매매 수요도 아주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고덕 토평대교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 고덕 IC를 통해서 위로는 구리나 포천, 아래로는 용인이나 세종 지역까지 교통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처럼 9호선 지하철 개통, 그리고 포천 세종 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호재로 강동구에서의 강남 그리고 여의도권뿐만 아니라 포천이나 구리, 용인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지역들까지도 이동성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거,
주거나 업무 종사자나 수요층들까지도 강동구로 흡수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고덕 비즈밸리는 고덕동에 위치한 7만 평 부지의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단지입니다. 2025년까지 2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현재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하고 있고 기업 임원진들이나 고소득층 종사자들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서울시 최초의 이케아도 올해 개점 예정이고 이마트나 CGV 등 다양한 업무 시설 등이 올해 들어설 예정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도 건립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덕 비즈밸리의 개발로 9조 원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3만 8천여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동구 일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러니까 대형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도 좀 일러드렸는데 얼마 전 이 둔촌주공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둔촌주공이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었다면 또 이 고덕동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재개발이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좀 살펴볼까요? 예, 먼저 위치로 말씀드리면 고덕동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 단지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노후된 주택 단지들입니다. 과거 고덕 1지구 그리고 고덕 2-1, 고덕 2-2라고 불렀는데요. 이곳들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원래는 추진을 했었었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경제 상황 등이 악화됨으로 이유로 대부분 해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매우 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노후도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상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노후도인데요. 이 부분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오래된 연식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가 느껴지시나요? 서울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로 이렇게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왼쪽 지역은 고덕 1지구, 고덕 1동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매우 넓고 노후도 또한 88%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나서 단 5개월 만에 동의율 60%를 달성을 했던 곳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열의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반대파로 인해서 최근 12월 달에 동의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동의서가 빨리 진구된 만큼 이곳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다시 또 추진을 해서 잘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잘 진행만 된다면 2,000세대 이상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조그만한 고덕 2-2 알파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지역의 면적은 크지는 않지만 노후도 또 80%로 현재 매우 높고요.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강동구청에서 개발 행위 제한과 지형 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9호선 샘터공원역과 거리가 좀 있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 지역들보다는 조금 인기가 떨어졌던 지역인데요. 현재는 오히려 반대로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의 첫 역세권 재개발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오른쪽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과거에는 고덕 2-1 지구, 그리고 현재는 고덕 2동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역시 노후도는 85% 정도로 매우 심각한데요. 현재 2024년도 11월 달에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발부받아서 열심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고덕동의 이 재개발 구역을 그러니까 4개의 구역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노후도를 살펴보면 뭐 각 구역이 다 80% 이상, 또 90% 이상인 지역도 있었는데 결국 그럼 이 노후도가 다 높으니까 말씀 주신 이 지역 중에 아무데나 투자해봐도 괜찮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유망 지역을 좀 좁혀주신다면요? 예, 제가 오늘 이 지역 중 투자 유망 지역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지도상 가운데 빨간 점선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과거 고덕 2-2 지구였고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크게 왜 이 지역을 추천드리는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은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황금 노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고덕 비즈밸리가 또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고덕동에서는 가장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금액대 또한 다른 지역들보다는 약간씩 더 높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면 고덕동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갈 대장 아파트가 들어설 매우 투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둘째는 무려 이 지역은 노후도가 90%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서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 정도의 면적에 노후도가 90%인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투자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다른 재개발 추진 지역들보다는 단독주택 비율이 더 높아서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 또한 매우 좋고, 역세권 재개발은 다른 재개발과는 다르게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사업성은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보통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지, 즉 동의서를 많이 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항상 어느 지역이든 단독주택주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역세권 재개발은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높아서 단독주택주들도 조금은 이제 좀 더 동의를 많이 하는 재개발 방식이라는 점도 고덕 2-2 지구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통합을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면적 제한이 강화되어서 왼쪽과 오른쪽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역에 현재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체 면적을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마침 최근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꼭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일대라면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주어서 역세권 재개발과 같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9호선 샘터공원역으로부터 250m 이내, 그리고 간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신속통합 기획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도 오히려 면적은 늘어나고 용적률은 500%인 역세권 재개발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는 신속통합으로 조금 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이든 신속통합 기획이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도 초역세권이라는 이점과 그리고 엄청 심한 이 노후도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로 이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까지 구역이 지정된 상황으로 좀 봤을 때는 이게 통합해서 합쳐서 크게 개발이 된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김문준 이사의 멘트도 좀 전해를 드렸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가 돼서 아직은 그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역세권 조금 더 그걸 넓게 인정해주는 역세권 그 법을 적용받는다면 앞으로 조금 더 통합적으로 넓게 개발이 가능하겠다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지역을, 그러니까 고덕 2-2 지역을 좀 고덕동에서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전해드렸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사님? 네, 투자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2030 서울특별시 주거법으로 인해서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또 알려지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또 몰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먼저 투자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고,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학군, 그리고 녹지 등 아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을 하고 있고, 향후 9호선 샘터공원역의 연장 개통, 그리고 제2의 중부고속도로인 포천 세종고속도로와의 개통,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고덕 비즈밸리의 입주 등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도 노후도 90%로 언젠가는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되고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고덕 2-2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30 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이 역세권 일대, 준주거 상향할 수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좀 넓게 보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지만 아직은 그 발표된 내용이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이 현장 상황상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이 지역을 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 지역 투룸의 매매가는 5억대 초반, 그리고 3룸은 7억대 초반이나 6억대 후반 정도입니다.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3룸은 3억대 초반,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2억대 중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재개발이 선정되기 전에는 작은 것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 가격 5억 이하는 소형주택으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은 그 부분에 아주 적합한 매물인데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노리고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니 청약과 재개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9호선 개통 전이라서 비교적 임대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3년 뒤 9호선 개통에 따라서 이 지역 수요도 늘어나고 임대가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투자금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얼마 전 일정 금액 그리고 일정 면적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투자했을 경우, 그러니까 매수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청약받을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라는 법도 발표가 됐죠. 그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투자 물건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고덕 2-2구역. 그렇다면 좀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끝까지 주의하실 점도 한번 일러주실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실 때 유의사항은 먼저 임장을 하시기 전에 지역을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나서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장에 임장을 가보시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약간 매매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의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 가보시면 조금 더 매매가가 낮은 양옆에 있는 구역으로 눈길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역이 왜 좋은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교집합이 많은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집합이라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후도가 충족하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포함되는지, 추후 다른 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포함될 것인지 등등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투자하시더라도 항상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투자하시는지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인해서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고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아서 투자금이 적은 줄 알았는데 만기 시에 역전세가 되어서 갑자기 내어줄 자금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세 조사, 그리고 매물의 여러 상황, 여러 재개발 방식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에도 역시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셔야겠죠. 임장하시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또 전문가의 검증도 받아보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현장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독감이 크게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